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마근쌤입니다. 이 영상은 부부가 셀프로 힐링하실 수 있도록 홈스쿨링 방식으로 힐링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연속 영상이에요. 영상의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쭉 따라하시면 지금보다 나은 부부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회복하기 쉬운 외도와 너무너무 어려운 외도에 대한 구분을 하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든 외도는 그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조금 회복이 쉬운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네요. 조금 외도 회복이 나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외도에 대한 회복이 나은 경우는 부부 각자가 자기 자존감이 아주 높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외도 회복에 나을 수가 있어요. 또 외도 전에 살았던 부부의 삶이 서로 친밀감이 부족하지 않고 삶의 의미도 함께 나누면서 깊숙하게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경우, 이런 경우 회복이 제법 빠릅니다. 외도의 상대방과 사랑의 감정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후회하고 성찰합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피해 배우자의 상처에 공감하고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회복을 위한 상담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회복이 빠릅니다. 반면에 회복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급격하게 등장하는 게 스마트폰에 된 외도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요즘은 통신의 변화로 거의 모든 외도의 흔적은 스마트폰에 기록됩니다. 삭제를 해도 마음만 먹으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카톡의 기록, 카드, 이 사람의 출입 경로, 이 사람의 출입한 시간들, 외도한 타임라인,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가해 배우자의 성행위의 장면이나 방법 등,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그런 이야기, 대화를 영상, 문자 등으로 보고 들은 경우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미지가 끊임없이 떠오르거든요. 성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영상이나 녹취, 카톡 등의 기록을 알고 듣고 보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의 타임라인, 블랙박스, SNS 활동, 이런 것을 거의 모든 외도의 활동이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외도에 관한 정보가 회복을 방해하는 거죠. 외도의 시점도 아주 중요해요. 피해 배우자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있다든지, 임신해서 우울감에 있을 때라든가, 출산 후 회복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가 수술을 했다든가, 질병의 회복 중에 있다든가, 자녀의 입학이나 이런 것을 아주 온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래서 그 큰 상실감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심각한 삶의 위기 때, 이때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신감이 두세 배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나의 고통을 훨씬 강하게 자극합니다. 회복도 두세 배 힘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피해 배우자를 자기 아내, 남편을 폄하하면서 흉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외도를 진행한 경우, 외도가 또 장기간 이어지거나 또 사랑의 정서까지 함께 나눈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해 배우자가, 외도를 일으킨 가해 배우자가 끝없이 자기 합리화하거나 방어하는 경우,
뉘우치지 않는 경우, 다들 그렇게 한 번쯤은 그래. 이렇게 뉘우치지 않고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네, 회복이 더딥니다. 피해 배우자가 끝없이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복되는 외도의 경우, 평생에 걸쳐서 2차례, 3차례, 4차례, 5차례 끝없이 외도가 반복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 외도 이전에 부부 생활이 아주 원만하지 못했어요. 아주 불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복이 더뎌요. 또 피해 배우자나 가해 배우자 양쪽이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아요. 그래서 외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외도 회복과 함께 자존감의 회복이 함께 돼야 되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또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외도나 부모님이 이 외도로 인한 부부싸움을 내가 자주 목격했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회복이 힘듭니다. 외도 피해자가 외도를 배신을 경험한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회복을 계속 거부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어렵고요. 가해 배우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고 이 외도로 비롯된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만을 멈추려고 시도할 경우, 배우자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회복이 아주 더딥니다. 외도 파트너가 배우자의 친구이거나 사업 동료이거나 배우자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외도인 경우 어렵게 해요. 회복을. 외도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외도 상담은 끝없이 피합니다. 대충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해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외도를 일으킨 외도 당사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자기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외도 당사자십니까?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배우자 삶의 무기력감이 온 몸을 덮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 옆에 있는 거 들기가 싫어요. 이렇게 생존 에너지가 없습니다. 외도 당사자시면 피해 배우자의 지금 마음이 이래요.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지나온 삶을 전부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다고 여겨요. 이런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없다면 아직 피해 배우자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 같은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보셔요. 배우자의 아픔을 한번 호흡해 보세요. 그의 상처, 그의 고통, 그의 좌절, 그의 외로움, 그의 무가치함을 전부 자신하고 호흡을 해 보십시오. 내 아내, 남편의 아픔이 내 가슴에 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의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이 되고,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고,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그의 무기력이 나의 무기력이 되고, 그의 좌절이 나의 좌절로 전해질 때까지 깊이 그의 상처를 호흡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발 내디세요. 한 발, 네, 새로운 삶을 향해 한 발 내디디십시오.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지금 있는 이 스트레스만 회복하려 하지 말고 삶의 근본적 변화를 꿈꾸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네,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하면 이게 곧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다 보면 내 피해 배우자는 이제 나의 살아가는 태도에도 희망을 조금씩 발견해 나간답니다. 네, 그게 회복과 치유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